예, 안녕하십니까.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파트 회계감사나 오피스텔 회계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소장님들이나 경유주민들께서 이렇게 참고될 만한 그리고 감사하면서 좀 발견된 사항들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입니다. 대표회의 운영비 계좌. 사실 이제 대표 운영 계좌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주자 대표, 동대표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한 번 회의도 해서 우리 결정 사항들 결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뭐 참석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날 회의 이후에 뭐 식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금액만큼을 다른 별도 통장에다 이체를 하고 그 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장의 계좌명이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우리 아파트 관리 회계에 기입이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보통 나가보면은 이런 운영비 계좌는 별도 계좌라고 해가지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관리회계에 누락이 되는데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입출금 내역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차라리 뭐 총무님이나 회장님의 개인 계좌의 명의로 만들어서 그 계좌에다가 참석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대 등을 이체를 해주고 운영비를 정액을 이체해줘서 그 통장에 쓰게 되면은 오늘 이제 우리 운영비 계좌와 별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파트 회계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도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운영비는 사실 일반 관리비로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간혹 아파트마다 이런 부과 금액이 발생하고 부과가 애매해서 자치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대표의 운영비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일반 관리비로 해서 관리비로 부과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우리 소장님이나 여직원분들, 이제 관리 과장님들이 막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나가보면은 연도말 결산기 말이죠. 연도말 추계액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전 직원이 이제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아파트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이죠.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추계액보다 많이 부과됐겠죠.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 추계액보다 실제 추계액보다 많이 퇴직금 추계액이 이제 비유동 부채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에 많이 이제 부과돼서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그래서 조금 요 차이날 만큼을 가다 적립된 부분만큼을 이후 연도에는 가다된 만큼을 차감한 좀 적은 금액을 부과를 해서 매년도 말 퇴직금 추계액이랑 우리가 지금 아파트 관리 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 충당 부채가 대략 일치할 수 있도록 딱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한 장기수송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랑 예치금이 딱 맞아야 되지만 이런 퇴직금 충당 부채는 딱 맞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퇴직금 추계액에 상당한 만큼을 적립할 필요는 있다. 그 가닥에 적립된 거는 다음에 관리 부과할 때 조금 적게 부과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자생단체죠.
자산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노인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봄날이라든지 뭐 가을에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원비가 좀 나가고 있는데 이때 지원을 하는 거는 뭐 자세한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지원비가 나갔으면은 그 관련 정비인들이죠. 비용에 대해서 관련 정비 우리가 지원비를 우리가 이제 행사 때 쓰고 관련 정비인 등을 조금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 지원금의 사용 내역도 정리를 하고 사용 내역 및 그다음에 관련 정비를 잘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이 없으면 그냥 자생단체 노인정 지원비에서 20만 원 주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이제 정리된 내역들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그런 이제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다음 아홉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관리사무소도 이제 통장이죠. 자금이 비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신문에도 뉴스에도 자금 횡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예전에 하나 예로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뭐 매월 뭐 우리 관리 용품들이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되는데 이 1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 위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을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정도 이체하는 거죠. 100만 원은 실제 비용에 쓰고 100만 원은 별도의 뭐 통장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유용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수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결제된 금액이랑 결제한 금액이랑 실제 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뭐 비정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통장의 어떤 잔고 증명을 우리 통장 입출금 내용만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직접 가서 잔고 증명원을 이제 조금 뭐 비용이 발생하겠죠. 잔고 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매월 우리 통장 잔액을 실제 이렇게 좀 확인하는 뭐 이런 또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역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해결을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 대역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인데 부가세 대역금과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이제 부가세 내가 받은 거죠. 내가 뭔가 수익이 발생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수취를 하는 거고 이 부가세 대역금은 반대로 내가 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지급한 거고 부가세를 이제 수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 때 이 받은 부가세와 그다음에 남한테 지급된 것 뜯긴 부가세와 받은 부가세를 정산하는 게 부가세 신고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부가세는 분기별 다음 달 25일 날 예를 들어서 1, 2, 3호는 4월 25일, 4, 5, 6은 7월 25일, 7, 8, 9는 10월 25일, 10, 11, 12는 그 다음 1월 20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7, 8, 9에 대한 부가세를 하게 될 때, 얘는 이제 10월 25일 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9월 말로 분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 대역금과 부가세 예수금의 상계 처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이제 하신 분들은 상계 처리를 9월 말로 하지 않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10월 25일에 이런 상계 처리,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건 조금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말자로, 첫 번째, 부가세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다 이게 떨어줘야 돼. 떨어주고, 대변에는 또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다 떨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차이가 이제 납부가 되겠죠. 내가 받은 거에서 뜯긴 걸 뺀 차이가 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미지급금이 됐죠. 이게 10월 25일 날 납부되는 금액이겠죠. 우리가 받은 거에서 내가 뜯긴 걸 빼고 부가세 납부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요걸 이제 9월 말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실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요 납부가 했으니까 미지급금을 떨어준다, 없애주고 이제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된다 이거죠. 요런 이제 회계 처리를 꼭 이중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월 25일자에 이렇게 하면서 이 차에 보통예금 이 두 개의 분계를 합친 여기다 보통예금을 바로 회계 처리하는 10월자 하는데 요거는 조금 회계 처리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개 9월 말과 10월 25일자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